안녕하십니까. 25강에서는 커피 향미 결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향기할 때 배우셨죠? 아로마틱 텐츠라고 향기 결점인데, 향기의 결점뿐만이 아니라 맛의 결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이 결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해두시면, 이해를 해두시면 실생활에서도 이 커피는 이런 맛이 나니까 좋은 커피는 아니구나 라는 판단의 기준이 잡히겠죠? 그래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커피에는 결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 결점도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향과 맛의 결점. 향기의 결점은 테인츠라고 하고요. 맛의 결점은 파울츠라고 합니다. 커핑에서는 이 향기의 결점은 2점, 맛의 결점은 4점을 깎게 됩니다. 총 100점 만점 중에 하나만 있어도 2점에서 크게는 4점까지 감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결점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향과 맛 그리고 촉감이 매우 뛰어난데 치명적인 결점이 몇 개씩 몇 가지씩 발견이 된다면 그 커피는 결코 좋은 결점이 아니죠. 그러면 이 결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 거고, 그 구성에 따른 각각의 표현법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이 생성 원인에 따라, 결점의 생성 원리에 따라, 원인에 따라 나누게 되는데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확과 건조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결점. 두 번째는 저장과 숙성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결점. 세 번째는 로스팅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결점. 네 번째는 로스팅 후 변화에 대해서, 흔히 산패라고 하죠. 산패에 따른 향미 결점. 다섯 번째는 추출 후의 변화에서 느낄 수 있는, 생성될 수 있는 향기 결점. 마지막으로 기타. 거의 모든 이 카테고리엔 기타라는 카테고리가 있죠. 이 5가지에 해당되지 않지만 그래도 생성 원인이 분명히 있는 그런 결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럼 이 6가지에 대해서 각각 어떤 결점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확과 건조 과정이에요. 커피는 농작물이다 보니까 수확 과정에서 벌레가 파먹을 수도 있고, 땅에 떨어져서 발효될 수 있고 썩을 수 있고, 혹은 지나치게 햇빛에 노출되다 보니까 지나친 건조 과정을 거쳐 수분이 다 날아가고 새로운 결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결점도 할 때 배웠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결점도가 대부분 수확과 건조 과정에서 생성된다는 점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먼저 리오이라는 결점이 있습니다. 뭔가 요오드 같은 약품 맛을 뜻해요. 자연 건조, 다시 말해 내추럴 커피에서 주로 발생하는 향기 결점입니다. 자연 건조식이 커피를 그대로 말리다 보니까 이 수분이 날아가면서 이 수분과 함께 묶여있던 성분들이 함께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또는 그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고 안에서 발효가 되거나 썩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리오이라는 결점이 생성이 됩니다. 두 번째는 러버리, 고무를 뜻하는 말이죠. 탄 고무 같은 맛이 나는 맛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주로 건식 로부스타에서 발생합니다. 로부스타 커피를 드시면 진짜 볼이나 고무 같은 좋지 않은, 뭔가 좀 뭉툭하고 무겁고 기분 나쁜 향기 또는 맛이 날 수 있는데, 바로 이 러버리라고 합니다. 고무의 맛. 지우개 우리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한 번씩 씹어 먹은 적이 있었죠. 그런 맛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무도 그리고 지우개도 분명히 여러분들 라이터로 이렇게 한번 태워보셨을 거예요. 그런 향기, 그런 맛을 러버리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퍼멘티드. 퍼멘테이션이 뭐였죠, 여러분? 가공 과정에서 습식 가공 방식, 워시드에서 발효 과정이라고 하는데, 혀에 남는 매우 불쾌한 신맛을 퍼멘티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두의 효소가 당분을 초산으로 분해해서 결국에는 발효가 진행이 되는데, 그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향기 결점이라고 치면 됩니다.
향기가 아니고 맛의 결점. earthy. earth가 지구죠. 커피에서는 earth라고 하면 땅, 흙 냄새 또는 흙 맛, 땅 맛, 모래 맛을 표현하는데요. 뒷맛, 다시 말해 애프터 테이스트에서 느껴지는 흙이나 모래와 같은 향기의 결점입니다. 가공 과정에서의 흙과 모래의 영향을 받죠. 흔히 커피는 그 건조된, 특히 내추럴 같은 경우는 건조된 땅에 체리가 그대로 말리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향기나 냄새가 스며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테말라 같은 경우는 화산재 토양이 많다 보니 이 화산재 토양의 영향을 받아 커피가 대체로 스모크한 향기와 맛을 낸다고 하는데, 바로 그런 스모키함이 좋지 않게 표현하면,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이 얼씨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죠. 자, 5번째는 머스티. 머스트가 뭐죠? 곰팡이죠. 곰팡이가 왜 생길까요? 눅눅하니까. 건조 시에 생두와 곰팡이가 접촉해서 이 곰팡이의 향기 또는 맛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해서 몰디라고 합니다. 몰디라고도 해요. 몰디, 머스티 두 개 다 곰팡이 향이나 맛을 뜻하는 향미 결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디. 우지나 가죽 냄새인데 소한테 날 수 있는 그 지방, 소고기에서 나는 그 지방의 기분 나쁜 냄새, 또는 우리 지갑에서 맡을 수 있는, 또는 길거리에서 파는 가죽, 인조 가죽이나 뭐 천연 가죽이든 인조 가죽이든 가죽에서 날 수 있는 기분 나쁜 냄새, 그걸 바로 이 하이디, 우디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있죠. 리더. 이것도 향기에서 그리 좋은, 커피에서 그리 좋은 향기와 맛은 아니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이러한 냄새나 맛이 왜 생길까? 기계 건조를 할 때 생두에 과도한 열이 흡수되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방을 분해하거든요. 너무 높은 열은 생두의 지방을 분해할 수 있어요. 특히 그 건조 과정에서는 이 열의 양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커피의 맛과 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 2번째 단계가 있었죠. 저장과 숙성 단계에서 생성될 수 있는 향기와 맛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그로시라고 하는데 풀냄새와 풀의 아린 맛. 자꾸 어렸을 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어렸을 때 그냥 생풀 씹어 보신 경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풀냄새, 풀의 아린 맛, 씁쓸하면서도 뭔가 기분 나쁜 그런 아린 맛이 나죠. 그걸 바로 그로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또 그린이라고 뒤에서 배울 건데, 그린이라는 결점도 있어요. 이 결점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로시, 순수하게 풀의 냄새와 아린 맛을 표현합니다. 체리 숙성 단계에서 과도한 질소 화합물 때문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무에 맺힌 열매가 과도한 질소 화합물을 받아 생성하는 향기 결점이에요. 그렇지. 스트로우라고도 해요. 스트로우. 지피죠. 시골 가면 저는 어렸을 때 어떻게 놀았냐면, 겨울만 되면 강아지를 데리고 언덕을 가요. 쌀포대 하나 가지고 거기 쌀포대 안에다가 지푸라기를 가득 넣어서 눈썰매를 타고 놀았어요. 그 지푸라기의 냄새, 바로 커피에서는 향미 결점이죠. 건초맛, 풀을 말리면 그 풀에 있던 수분이 날아가면서 눅눅하고 쾌쾌한 냄새가 나게 되는데, 그 냄새와 맛을 스트로우이라고 합니다. 장기 보관에 따라 생두가 가진 유기 물질이 손실되어 발생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우디. 여러분들이,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이 커피 향미 또는 커핑 큐그레이더 하실 때 가장 많이 쓰게 될 표현법이에요. 불쾌한 나무 같은 맛인데, 이 나무도 분명히 씹어 드셔보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씹어 먹었었거든요. 유기화합물의 숙성과 상실에 따라
우디한 맛이나 향이 날 수 있는데 나무를 태우거나 나무를 씹어 먹거나 했을 때 알 수 있는 그런 맛이나 향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집에 있는 숯 또는 나무를 또는 집 앞에 있는 좀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나무를 한번 꺾어서 씹어서 드셔보세요. 그 맛이 커피에서도 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단계는 로스팅인데 로스팅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향기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로스팅을 배우실 때도 아주 중요한 표현법입니다. 로스팅에서도 먼저 첫 번째 그린. 로스팅 과정 중에 너무 낮은 열이 짧은 시간에 공급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향기 또는 맛. 베이크드. 너무 낮은 열로 오래 로스팅해 충분한 캐러멜화가 진행되지 않았을 때 베이크드라고도 표현합니다. 세 번째, 티피드인데 로스팅 시 열량 공급 속도가 빨라서 생두 끝이 타서 발생합니다. 네 번째, 스코치드. 너무 많은 열이 짧은 시간 동안 공급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향기죠. 이 그린, 베이크드, 티피드, 스코치드는 향기와 뿐만이 아니라 맛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향미 결점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린을 다시 표현해서는 다시 표현하자면 too little heat? 너무 짧은 열, 너무 낮은 열, 그리고 too short. 영어 써서 죄송하지만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낮은 열이 공급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두는 충분히 건조도 되지 않았고 건조도 되지 않은 생두를 또 열분해하자니 열분해가 잘 되지도 않아요. 다시 말해 생두가 처음에 그린이죠. 밝은 녹색을 띠는데 그냥 그 그린, 생두에 가깝다라고 해서 결점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너무 낮은 열로 오래 로스팅해. 낮은 too little 히트에다가 long time. 낮은 열을 오랫동안 가하면 거의 뜸을 들이는 거죠. 밥에서 굳이 쌀로 표현하자면 뜸을 들이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잘 익긴 익는데 무미건조한 맛이 날 수 있죠. 이 베이크드에서 빵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빵이랑은 전혀 뉘앙스가 달라요. 충분한 캐러멜화가 되지 않았고 엄청나게 무미건조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베이크드 같은 경우는 시험에도 자주 나와요. 베이크드뿐만이 아니라 이 로스팅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향미 결점에 대해서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린과 베이크드. 별표 쳐놓을게요. 세 번째는 티피드. 로스팅 시 열량 공급 속도가 빨라 생두 끝이 타서 발생. 열량이 얼마나 됐든 간에 열량 공급 속도가 너무 짧은 거예요.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이 겉만 번지르르하게 잘 타는 거죠. 그래서 생두 보통 보면 생두의 어느 일부분만 타거나 깨지거나 그쪽만 로스팅이 되거나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번째는 스코치. 너무 많은 열이 too much heat. 짧은 시간 동안 too short. 너무 많은 열이 짧은 시간에 생두에 가해지면 우리 뭘 연상해 볼까? 볼이나 콩을 후라이팬에 볶을 때 후라이팬이 엄청나게 뜨거워요. 그런데 잠깐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두가 있다면 겉부분만 타겠죠. 이 안에가 익지도 않고 이 안에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 겉부분만 타거나 익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 그걸 바로 스코치드라고 합니다. 로스팅의 아주 안 좋은 결과인데 투입 온도가 너무 높거나 투입 온도가
너무 높아. 너무 높고 로스팅 시간 자체가 좀 짧은 경우를 이 스코치드라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생두 보면 원두를 보면 굉장히 못생겼습니다. 겉에만 있고 안에는 하나도 안 있는 그런 좋지 않은 로스팅 결과를 나타내죠. 네 번째, 로스팅 후 변화. 로스팅 후 변화는 다시 말해 산소와 접촉해 산패하는 과정이죠. 첫 번째는 플랫. 플랫이 우리 지난 향기에 강도할 때 배우셨는데 산패로 인해 향기 성분이 커피에서 소멸. 이 소멸은 아예 없어졌다는 거예요. 향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럴 때 플랫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먹는 인스턴트 커피가 대표적이죠. 두 번째는 베이피드. 유기 물질의 소실로 추출 커피의 향이 별로 없는 경우. 플랫과 비슷한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는 플랫을 더 많이 쓰죠. 왜냐? 글자 수가 더 적으니까. 인시피드, 맥 빠진 맛을 말해요. 커피를 추출했는데 이거 뭔가 맥 빠진 느낌, 밋밋한 그런 맛을 나타낼 때 인시피드라고 합니다. 향미 성분이 아예 소실이 돼버려서 플랫보다 더 부정적인 평가죠. 플랫은 순수하게 향기라면 이 인시피드는 맛과 향이 동시에 다 날아가 버린 그런 맥 빠진 맛. 커피의 의미가 거의 없는 거죠. 스테이트는 아주 불쾌한 맛입니다. 산소와 습기가, 산소, 습기, 커피에 아주 안 좋은 두 가지죠. 습기와 산소가 커피의 유기 물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아주 불쾌하고 텁텁하고 기분 나쁜 맛을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의 산화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랜시드. 상당히 불쾌한 맛을 느끼게 하는 맛의 결점. 여러분들이 커피를 딱 마셨을 때 미간이 찌푸려지고 기분이 나쁘고 바로 뱉어버리고 싶어요. 그럴 때 랜시드라고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4점이 깎이고요. 절대 이 랜시드가 들어가는 커피는, 랜시드라는 평가를 받은 커피는 거의 상업적 가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저급 로부스타나 리베리카 커피에서 자주 날 수 있는 맛입니다. 상당히 불쾌해요. 또 하나, 추출 후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추출 후에는 커피가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추출 과정을 통해서 마시기 직전의 상태죠. 그때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플랫이 또 나왔죠? 추출 후 보관 과정에서의 향기 성분 소멸.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집 근처에 아무 카페나 가서 커피를 한 잔 사시고 집에다가 그냥 두신 다음에 상온 또는 냉장고도 괜찮습니다. 그냥 사서 아무 데나 두시고 다음날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무 향이 나지 않을 겁니다. 향이 다 날아갔기 때문에. 그리고 맛도 굉장히 없을 거예요. 일단 향기 결점이고 어떠한 향도 나지 않을 때가 이 플랫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베이피드 또 나왔죠. 유기물질의 소실로 아로마 노즈 단계에서 향이 별로 없는 상태를 베이피드라고 합니다. 얼스러빅이 있는데 강한 신맛이 혀에 남아요. 남는다는 건 무슨 말이죠? 다시 말해 애프터테이스트 쪽에 가깝다는 이야기인데, 커피에는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분해돼서 좀 기분 나쁜 불쾌한 신맛을 나타내는데 이걸 바로 얼서빅이라고 합니다. 브라이니, 짠맛인데 물의 증발과 떫은 맛을 내는 무기질 성분이 농축되어 나는 맛의 결점입니다. 특히 칼륨 등의 무기질이 농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추출했으니까 이 물이 증발될 수 있어요. 그때 이 무기질이 농축되어서 나타낼 수 있는 짠맛을 브라인이라고 합니다. 또 타리, 불쾌한 탄맛인데 높은 온도로 보관 시에 단백질이 타서, 단백질은 커피에서 거의 다, 배전 과정에서 거의 다 사라지는 게 맞지만 그래도 추출 커피에는 분명 단백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높은 온도에서는 타게 되는데 흔히 이걸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에스프레소 있죠?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면 이쪽에 하트가 있죠. 하트, 바디가 있고 크레마가 있어요.
이 크레마를 바로 물에 타면 아메리카노가 되죠. 하지만 이 에스프레소를 1시간만 그냥 더 부세요. 더 부시고 그 후에 물에다 부으시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메리카노긴 한데 맛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왜냐? 높은 온도, 에스프레소 자체가 높은 온도로 추출되어서 나오는데 이 높은 온도로 시간이 지나면 탄다고 표현을 해요. 커피에 있는 단백질이 온도에 따라 타게 되는데 시간과 온도에 따라 타게 되는데 추출 후에 바로 먹지 않고 한참 있다 먹으면 커피는 점점 써집니다. 쓴맛을 지배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걸 바로 탈이라고 해요. 브레키쉬, 짜고 염기성이 나는 그런 맛을 나타내는데 마찬가지로 브라인이랑 마찬가지로 염기성, 무기질이 농축되어서 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브라인이랑 브레키쉬 차이가 뭐냐?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이 염기성이라는 게 뭐죠? 알칼리성이죠. 짠데 촉감 자체가 되게 기분 나빠요. 뭔가 불쾌하고 거친 느낌이 들면 브라이니가 아니고 브레키쉬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칠고 안 거칠고에 따라서 브레키쉬가 갈린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 기타 에이지드 커피가 숙성이 된 거죠. 신맛이 약해지고 바디가 강해지는 맛과 바디 결점. 커피에서는 이 신맛이 선호도를 결정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는데 되려 이 에이징 숙성 자체를 시켜서 먹는 커피가 있어요. 뭐였죠? 인도의 적도 지역에 해풍을 받아 숙성시킨 커피죠. 몬순 커피. 이 몬순 커피가 보통 에이지드라고 표현이 많이 되는데 얘는 이 에이지드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좀 특이한 특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맛의 결점 또는 향미의 결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자체적인 좀 독특한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뉴크럽이면 좋은 거잖아. 그런데 약한 풀냄새가 나는 맛의 결점. 생두 콩의 효소작용이 부족할 때 생성이 되는데 좀 덜 자란 콩에서 대체적으로 많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뉴크럽이라는 표현이 노트에 나왔다면 그리 좋은 표현 아니에요. 뉴크럽이면 당연히 좋죠. 근데 향미 평가할 때 뉴크롭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그리 좋은 표현은 아니다 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패스트크롭은 뭐였죠? 생두가 수확된 지 1년이 지난 거죠. 신맛이 좀 약해져요.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될 커피의 신맛이 좀 약한 거죠. 강도가 너무 약해서 패스트크롭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사실 이 뉴크롭과 패스트크롭은 커핑에서 잘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거의 커핑은 뉴크롭으로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리 많이 나오는 표현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 퀘이커리. 추출했을 때 떫은 견과류의 맛, 덜 익은 체리의 수확, 이메추어 퀘이커 콩에 나타내는 맛인데 떫은 견과류 뭘까요? 아몬드가 제대로 다 익지 않고 우리가 먹으면 굉장히 떫습니다. 감도 마찬가지고요. 호두도 마찬가지예요. 얘네가 충분히 익지가 않았는데 우리가 먹게 되면 굉장히 떫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아몬드나 호두, 땅콩 이런 애들은 충분히 숙성이 돼서 숙성이라기보다는 충분히 다 자라고 나서 우리가 먹게 되는 건데 덜 익었을 때 굉장히 불쾌한 맛이 나는데 그게 바로 퀘이커. 우리 스페셜티 커피에서 1차적인 조건에서 퀘이커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항목이 있었죠. 그만큼 퀘이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마시는 커피에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와일드. 커핑 시에 샘플 컵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걸 와일드라고 해요. 마일드랑은 좀 달라요. 마일드. 달라요. 얘가 뒤집어졌죠? 불쾌하고 시큼한 맛. 외부 오염에 의해서 생성.
커핑 장소가 굉장히 좀 환경 자체가 냄새도 어떤 향기나 냄새가 좀 많은 장소고, 외부적으로 좀 오염이 된 경우에 커피 샘플마다 보통은 5개에서 3개로 하는데, 샘플마다 같은 커피를 A라는 커피가 있으면 3개 또는 5개를 두고 평가를 하는데요. 이때 샘플 컵마다 큰 차이를 보일 때를 보통 와일드라고 합니다. 또 유니포머티라고 해요. 균일성인데, 샘플 컵마다 같은 커피이기 때문에 무조건 같은 맛을 내야 되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같은 커피이고 같이 추출했는데 맛이 달라요. 그럴 때는 균일성이 떨어진다고 해요. 이 균일성이 떨어진다를 다시 표현하면 와일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향과 맛, 촉감, 산도, 결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각각의 항목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전반적인 커피 향미 평가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